안녕하십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 강의를 맡은 물금고등학교 교사 김광모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으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입니다. 이에 따른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과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내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특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으로 대학별로 내시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활용하고 진로 선택 과목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또한 과목 반영 시 전 과목 반영부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또는 성적 상위 10과목 등 대학별로 내신 반영 과목과 방법이 다르며 내신을 산출하는 과정 또한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한 유불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다수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므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지원 대학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전형입니다. 또한 중복 합격이 많고 중복 합격에 따른 충원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 충원율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며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교과 성적이 낮은 지원자까지 합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일부 대학에서 서류 평가를 포함하여 선발하므로 학생부 교과 성적 외에 교과 세특 및 과목 선택도 잘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2024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전년 대비 367명 감소로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로 교과 성적과 면접, 서류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균형 전형 실시대학이 증가하였고 추천 인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이 확대되고 있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가 반영되는 정성평가 반영 대학이 증가하였습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요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전형별로 분류해보면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전형, 학생부와 서류를 통해 선발하는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은 교과 성적을 100%로 반영하는 전형과 교과 성적과 일부 출결, 봉사를 포함한 비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출결과 봉사 시간이 반영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일수와 봉사 시간의 기준이 그리 높지 않아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학생부 100% 전형의 경우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의 합격선이 매우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의 경우는 주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 전형의 형태로 일정 배수 학생을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을 통해 학생을 최종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체적으로 1단계 통과 배수가 5배수인 경우가 많으며 대학의 특성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시행됩니다.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율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의 결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면접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맞는 면접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류형 전형은 학생부와 서류를 이용하여 전형을 실시합니다.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로 일정 비율 반영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처럼 서류평가 점수를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서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성평가를 포함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과 등급 외에 서류를 포함한 정성평가가 반영됨에 따라 내신의 불리함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부 내용을 분석해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교과목 반영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2024 전형계획 또는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 역시 대학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성취도를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A, B, C 성취도를 반영하며 성취도에 따라 가산점으로 반영하거나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하거나 환산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며 고려대와 서강대는 등급별 분포를 이용하여 등급을 계산하여 반영하기도 합니다.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와 같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로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덕여대, 삼육대 등과 같이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성적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소재 46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 균형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 등의 명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29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16개 대학에서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고등학교에서 추천 인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실시 대학 현황입니다. 경희대, 고려대, 상명대 등의 대학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의 경쟁이 되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는 합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능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국대, 연세대 등의 대학은 추천 인원의 제한은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교과 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성적 관리와 학교별 추천 인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인교대 등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만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가천대, 건국대 등의 대학은 추천 인원의 제한도 없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추천 인원에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서강대가 10명에서 20명으로 10명이 증가했고 서울시립대가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증가했습니다. 숙명여대의 경우 10% 추천 인원 제한에서 추천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5%에서 10명으로 인원 제한을 변경하여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추천 인원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천 기준에서 재학생만 추천 가능한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있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졸업 연도에 따라 추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국외대의 경우는 2023학년도 졸업생까지로 지원 자격을 크게 축소하였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입시 결과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꾸준한 교과 성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지원 시에는 대학별 지역균형 전형의 변화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전년도 결과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별, 학과별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에서 건국대를 제외한 대학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경쟁률은 전년도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전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학생부와 서류를 이용하여 전형을 실시하며 인문과 자연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경희대는 학생부와 서류를 이용하여 전형을 실시하며 출결과 봉사시간도 함께 반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외 인문은 사회와 한국사, 자연은 과학을 반영합니다. 계열별로 수능 최장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지원 계열에 따라 수능 최장력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려대는 학생부와 서류를 이용하여 전 과목 선정을 반영합니다. 계열별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반영합니다. 동국대는 학생부와 서류를 이용하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 한국사 과목의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을 반영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강대는 학생부 100% 전형을 실시하며 출결이 반영됩니다. 전 과목 성적이 반영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은 계열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학생부 100전형을 실시하며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계열별로 적용하며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에서는 수학 지정이 없습니다. 성균관대는 학생부 100전형을 실시하며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계열별로 다르며 탐구 과목의 필수 응시가 있습니다. 인문의 경우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1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숙명여대에서도 학생부 100전형을 실시하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과목을 반영합니다. 인문, 자연, 약학 계열별로 최장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세대의 경우 학생부 100% 전형을 실시합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르며 Z점수와 등급 점수를 통한 환산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이화여대는 학생부와 면접을 이용하여 전형을 실시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교과 성적과 면접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는 학생부 100전형을 실시하며 중앙대는 출결이 반영됩니다. 반영 교과는 대체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과목을 반영합니다. 한양대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계열별로 최장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 최장력 기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국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경상국립대, 창원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경북대의 경우 대체로 학생부 100 전형이 많으며 부경대는 교과 90, 출결 10을 반영합니다. 부산대의 경우 학생부 100% 전형이지만 2024 대입 전형에서부터는 학업 역량 평가를 20% 반영하고 있어 서류 평가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교과 성적이 좋아야 하겠지만 어려운 과목 도전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북대는 학생부 80과 서류 20%를 반영합니다. 지역 국립대는 반영 교과가 대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이며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립대들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원학과에 따른 최장력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마지막까지 수능 시험 성적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사립대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유형의 전형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는 일반 전형, 면접형 등의 전형이 실시되며 전형에 따라 수능 최장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로 면접형 전형은 최장력 기준이 없으며 일반 교과 전형에서도 간호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 최장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동아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부 100 전형을 실시하며 계열별로 수능 최장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의대는 학생부 100 전형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중 12과목을 반영하고 한의예과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한문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과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부산 외대, 신라대, 인제대는 앞서 본 사립대들과 같이 일반 교과형과 면접형 등으로 구분하여 전형을 실시하며 대체로 10개 과목을 반영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또한 인제대 의예, 약학, 간호학과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학의 전형 방법과 반영 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별로 전형 방법, 반영 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학별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알맞은 전형 유형을 찾아야겠습니다. 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 대학별 환산점에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는지, 면접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인지, 교과 성적이 좋으면서 서류도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교과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2024 대입 전형을 위해 마지막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까지 잘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교과 성적을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반영되는 교과와 과목을 확인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몇 과목까지 반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3학년 1학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되면 합격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의 약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능 성적을 끝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기준이 되는 전형이므로 전년도 대학별 결과를 참고하여 목표 대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대학의 입학처에서 발표한 전년도 전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유불리를 따져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 대입에서는 고3 학생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므로 전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지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과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 자체 문항을 면접으로 실시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으며 면접 문항을 사전에 공개하는 대학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접 문항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부 진위 여부보다는 교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므로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숙지하여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면접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신 면접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접 준비를 잘 해두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므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면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교과 전형을 찾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 하시어 2024 대입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